결혼식 전날 나는 예비 신부의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듣게 됐습니다. 그녀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 집과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1년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배후에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뜻밖의 귀인을 만나 구원받은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배신보다 더 강한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제게는 또 다른 귀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자재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흔히 말하는 낙하산 취업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소리만큼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뛰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일했습니다. 현장 밑바닥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거래처에 머리를 조아리고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자재를 옮기고 사무실에선 남들보다 2배는 빠르게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버티고 나니 업계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커리어만큼은 남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늘 허전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30을 넘기자 주위 친구들은 하나둘 청첩장을 돌리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쯤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술자리에서 회식에서 심지어 혼잣말처럼 입버릇이 돼버렸습니다. 연애는커녕 제대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눠본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그 공허함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선 능력 있는 과장으로 불렸지만 집에 돌아오면 고요한 방 안에 앉아 텅 빈 시간을 보내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외롭다 하더니 내가 진짜 괜찮은 여자 하나 소개해줄까?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여자? 하고 묻자 친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명문대 출신이야. 외모는 내가 좋아하는 아나운서 스타일. 성격까지 청초하고 다정해. 너한텐 과분할지도 몰라.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여자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심지어 나를 만나보겠다고 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까? 혹시 나 같은 사람에겐 너무 과분한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이 여자가 나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친구가 잡아준 약속,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입은 정장. 넥타이를 매면서 손끝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촌스럽게 보이지는 않을까?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은 제 모습을 고쳐봤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앉은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맑고 단정한 외모, 아나운서처럼 청초한 분위기, 그리고 따뜻하게 번지는 미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내 인생을 흔들 여자. 친구가 먼저 나서며 소개했습니다. 여기 내가 말한 호진이 형. 진짜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맑고 또렷하면서도 묘하게 다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맞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회사 얘기를 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제가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말 한마디, 눈길 하나가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기침이 잦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 그녀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호진 씨, 이거 제가 만든 생강 젤리예요. 목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하나씩 드세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환절기만 되면 목을 자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여자가 있을까? 처음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제 삶 속 빈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을 단숨에 메워주었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면서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내 사람이다.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30대 후반까지 비어있던 제 삶이 갑자기 색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이번엔 진짜 인연이 맞기를. 그녀와의 만남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운명 같았습니다. 단순히 잘 맞는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하루를, 제 마음을, 심지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작은 부분까지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회사 일이 늦어져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현관 앞에 작은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진 씨, 늦게 들어오실 것 같아서요. 따뜻한 차 드시고 주무세요. 손글씨가 적힌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그 속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슬픔과 혼란으로 정신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상복을 챙기고 심지어 제가 먹을 한 숟가락의 죽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단순한 착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알아채고 필요한 도움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런 세심함은 저에게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진짜 인연이 바로 이 여자구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쌓여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제겐 달랐습니다. 몇 번의 만남과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내민 따뜻한 손길 속에서 저는 인생의 허전함이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연애 6개월 차가 되었을 무렵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만약 결혼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그녀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디든 괜찮아요. 다만 호진 씨랑 함께라면요. 그 한마디가 제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재산이나 조건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한다. 어떤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지켜내야 한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인생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1년을 채웠을 무렵 우리의 관계는 이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서로의 집안일까지 자연스럽게 챙겼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다툼도 있었지만 금세 화해하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호진 씨, 저는 화려한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평생 제 곁에만 있어주세요. 그 한마디는 언제나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식당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정 씨, 우리 이제 결혼하자. 그녀는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저도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세상이 환히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 그날 밤 이루어졌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로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날짜, 신혼집, 예당과 예물. 그녀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호진 씨,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많이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도 마음만은 최선을 다해 준비할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고마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제 말을 들으셨지만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다만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상견례 당일 우리는 서울 시내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제 부모님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대화는 크게 어긋남 없이 흘러갔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유독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다기보다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할 일이다. 하지만 사람을 잘 봐야 한다. 겉모습에만 속지 마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괜히 걱정하시는 거겠지. 수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더욱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을 완성해 줄 거다. 결혼 약속 후 수정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호진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실래요? 부모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처가 방문이라니. 저는 그동안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상상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 나를 반겨주실까? 기대와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그녀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 단지였습니다. 계단 벽에는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엔 낡은 자전거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정 씨가 문을 열며 밝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안에서는 작은 체구의 어머니와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낯선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을 오시게 해서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우리 집이 초라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인사드리러 온 건데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 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실에 낡은 소파 하나, 오래된 장롱과 반짝이던 시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은은히 풍겨왔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어머니는 정성껏 차린 반찬들을 내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달걀 부침, 고등어 한 토막. 소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호진 씨,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하겠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집밥이죠. 그 말을 듣자 장모님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인어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어려운 집에서 자라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도 곱게 키워서 남한테 피해 준 적은 없어요. 사위될 분이 이렇게 좋게 봐주니 참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수정 씨는 진짜다.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따뜻할 수밖에 없지. 돌아오는 길 수정 씨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우리 집 너무 초라하죠?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오히려 존경스러워. 부모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키워주신 거, 난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해. 수정 씨는 그제야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지켜줘야겠다.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만큼 내가 2배로 행복하게 해주자. 처가를 다녀온 뒤 제 마음속엔 묘한 울림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소박한 집, 낡은 가구,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난 수정 씨. 그녀의 웃음 뒤에 숱한 고생과 눈물이 숨어 있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물이나 혼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수정 씨,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고르세요. 제 형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해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드려야 하니까 제 몫은 그냥 간단하게 준비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부모님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교통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늘 당당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덜 쓰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껏 저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덕분에 굶주린 적도, 돈이 없어 포기한 적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여자는 자기 욕심을 줄이고 부모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갑 속에는 낡은 카드 한 장과 오래된 지하철 교통카드뿐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수정 씨, 그러면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진 씨, 저 행복해요. 부모님이 힘든데 제가 외면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가 평생 지켜야 한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수정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은 하나도 안 부리고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 절반을 내놓고 살아요. 어머니는 잠시 조용히 계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런 여자를 만난 건 내 복이다. 잘 지켜라.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정 씨의 헌신이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어느 날 저를 소개팅 자리에 데려다 줬던 친구 민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너 이제 곧 결혼한다며? 시간 좀 내라. 내가 한턱 쏠게. 민수는 대학 시절부터 죽이 잘 맞던 친구였습니다. 술도 같이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연애사까지 숨김없이 나누던 사이. 무엇보다도 제가 수정 씨를 만나게 된 것도 민수 덕분이었으니 저는 이번 자리가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단골 선술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씩 웃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너 대단하다. 그 수정 씨 같은 여자를 잡다니. 솔직히 나도 깜짝 놀랐어.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 운이 좋았지.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도 혼자였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운? 글쎄,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근데 말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내가 얻은 게 있으면 언젠가는 뭘 내놔야 할지도 모른다. 순간 제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민수는 곧바로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야, 긴장 풀어. 그냥 한잔하다 보니 헛소리 나온 거지. 결혼 축하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탕하게 웃던 민수가 이날은 눈빛까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대화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는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민수는 꼬치꼬치 물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민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야, 너 진짜 행복해야 한다. 괜히 나중에 울지 말고. 알았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난 이번엔 확실하니까.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단순한 술김이었을까?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정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민수가 던지고 간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정신없었습니다. 예식장 계약, 신혼집 인테리어, 양가 예단과 예물까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호진 씨,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결혼을 미루자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저 임신했다고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란과 혼란 그리고 이상한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마치 심장이 2배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아빠가 된다니. 기쁨이 터져나오려는 순간 곧바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신혼집도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실제로 아버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아이라니 무책임하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살펴야 한다. 호진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아버지의 말은 뼈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정 씨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은 실수도 무책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에요. 제가 반드시 책임질 겁니다. 수정 씨는 제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호진 씨 고마워요. 사실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호진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하기까지 너무 망설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겁내지 마. 나 이제 더 열심히 살 거야. 너랑 아기 지켜내는 게 내 사명이지.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토록 불안해하실까? 혹시 수정 씨를 믿지 못해서? 아니면 그냥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서?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정 씨와 그리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작은 생명까지. 저는 그 두 존재를 끝까지 지켜야만 했습니다. 임신 소식이 전해진 뒤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새 생명의 탄생에 설레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도무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축복 아닙니까? 제가 책임질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힘주어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호진아,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며칠 뒤 우리는 가족끼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정 씨도 초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 자리에서 줄곧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도 흔한 덕담도 없었습니다. 대신 유난히 길고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일부러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수정 씨가 임신한 뒤로 더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식습관도 바꾸고 운동도 하고요. 수정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부족해도 아이만큼은 잘 지키고 싶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수정 양. 아버지가 낮게 불렀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보여주는 거요. 부모로서 내가 바라는 건 단순하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전부다. 분위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수정 씨는 진심이에요. 저를 누구보다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응접실 문을 닫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진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내 눈엔 뭔가 석연치 않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 겁니까? 수정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만나 뵀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특히 결혼은 내 인생 전부를 거는 일이야. 사랑에 눈이 멀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의심하실까? 단순한 아버지의 지나친 걱정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느끼신 걸까? 방으로 돌아오는 길, 수정 씨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호진 씨, 혹시 아버님께서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원래 좀 무뚝뚝하세요. 걱정하지 마. 우리만 믿자. 그녀는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믿지 마라. 아버지의 석연치 않은 경고 이후 며칠간 집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저와 수정 씨는 결혼 준비를 계속했지만 제 마음속엔 늘 의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던 어느 저녁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응접실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두꺼운 봉투와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호진아, 내 결혼 내가 지원하마. 신혼집 계약은 내가 알아서 해뒀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저 혼자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괜히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단둘이 하는 게 아니다. 집안과 집안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다. 내가 아직 젊으니 내가 기틀은 마련해주마. 봉투 안에는 거액의 계약금 영수증과 부동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축 30억짜리 아파트.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집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그 순간 눈물이 고여 올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수정 씨도 분명히 감사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기뻐하는 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호진아, 내 말 명심해라. 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한다. 하지만 행복이란 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보는 게 다일 거라 생각하지 마라.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또 수정 씨는 진심이에요. 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야 내가 뭐라 하겠냐. 하지만 시간이 모든 걸 드러내줄 거다. 며칠 뒤 수정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입에 가렸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이렇게 큰 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호진 씨, 저 너무 감사드려요. 아버님께 꼭 인사드릴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봐라, 아버지. 수정 씨는 진심이다. 저 눈물에서 어떻게 거짓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게 다일 거라 생각하지 마라. 신혼집 계약이 끝나고 우리는 이삿짐을 하나둘씩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30억짜리 아파트. 반짝이는 신축 현관을 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새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날도 지인 몇 명이 집 나르는 걸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 선배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늘 무뚝뚝했지만 뒤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갈 무렵 선배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호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선배. 무슨 일이세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우연히 들은 건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녹음해둔 거다. 내가 직접 들어봐라.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걱정 마.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신혼집도 잡혔고 예단도 다 준비된대. 결혼만 하면 끝이지. 나중에 정 안 맞으면 이혼하면 돼. 반은 내 거잖아.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수정 씨였습니다. 아, 잠깐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대고 다시 들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돼. 신혼집, 예물 그 집이랑 합치면 최소 30억이야. 반은 내 몫이잖아. 호진이? 에휴, 그냥 착해서 호구잡기 딱이야.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 제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헌신적이고 따뜻했던 그녀의 모습, 장례식장에서 제 곁을 지켜주던 그녀의 손길, 부모님을 위해 희생한다던 모습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 선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진아, 나도 내가 행복했으면 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나도 우연히 들은 거라 망설였는데 내가 더 다치기 전에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라리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목이 메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수정 씨가 그럴 리 없어. 저건 그냥 농담일지도 몰라.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경고. 겉모습만 보고 속단하지 마라.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 순간 제 귓가에서 다시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호진이는 그냥 호구야. 조금만 더 참고 가면 내 인생 편해지지. 저는 주저앉은 채 한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마치 발밑에 세상이 꺼져내린 듯 했습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던 그녀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호구 잡기 딱이지. 결혼만 하면 끝이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취는 지워지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호진아, 사실 그 통화 내용 수정 씨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더라. 상대방 목소리도 들렸다. 저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였습니까? 선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구 민수 같았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수? 눈앞에서 지난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결혼을 축하한다며 술자리를 가졌던 날.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나중에 울지 마라. 그가 던진 묘한 말. 그때의 미소, 흔들리던 눈빛.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민수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선배, 그 녹음 파일 다시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휴대폰에서 다시 흘러나온 목소리. 그래, 민수야. 이제 거의 다 됐어. 신혼집도 잡혔고 예단도 챙겼어. 내 말대로라면 곧 다 우리 거잖아. 뒤이어 들려온 낮고 익숙한 남자의 웃음소리. 그래, 수정아. 조금만 참아. 곧 호진이 거 다 넘어올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 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사람. 그가 제 등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가장 믿었던 친구가 한패였다니, 이게 꿈일까 악몽일까? 그 순간 선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진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넌 지금 큰 함정에 빠져 있다. 이대로 결혼 강행했다가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거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민수와 수정 씨, 두 사람이 함께 꾸민 계략, 결혼, 임신, 그리고 30억 신혼집, 모든 게 계산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가만히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수,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결혼식 당일 하객들로 예식장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반짝이는 샹들리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듣고 또 들었던 녹취 파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나? 하지만 이미 수많은 하객들이 와 있는데, 양가 부모님이 앉아 있고 친구와 친척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모른 채 모두가 이 결혼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회사 선배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호진아, 이제 결단 내려야 한다. 내가 침묵하면 앞으로 평생 호구로 살게 될 거다. 제 손에 쥐어진 USB. 그 안에는 수정 씨와 민수의 통화 녹취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을 알리려던 순간 저는 마이크를 빼앗듯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꼭 들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순간 예식장은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양가 부모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수정 씨는 당황한 듯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호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USB를 사회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틀어주세요. 순간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응, 걱정 마. 이제 다 넘어왔어. 결혼만 하면 끝이지. 나중에 이혼하면 반은 내 거잖아. 그리고 이어진 민수의 낮고 익숙한 웃음소리. 그래, 수정아. 조금만 참아. 곧 호진이 거 다 넘어올 거야. 순식간에 예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입을 막았고 제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마치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뒤쪽에서 도망치듯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사랑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수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후회인지 당혹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눈물이 진심이라 해도 이미 늦었다. 신뢰가 깨진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없다.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뒤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끌며 주저앉던 수정 씨의 모습, 뒷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가던 민수의 뒷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술잔을 아무리 기울여도 분노와 허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랑과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문득 낮에 제 손에 USB를 쥐어주던 선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갑지만 단호했던 목소리.
호진아, 내가 침묵하면 평생 호구로 살게 될 거다.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만약 선배가 침묵했다면 저는 여전히 배신을 모른 채 결혼을 강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모든 것을 잃은 채 무너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선배가 조용히 제 곁을 찾아왔습니다. 호진아, 괜찮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담담히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귀인은 꼭 필요한 법이다. 근데 귀인이란 게 꼭 대단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내 곁에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귀인이지. 그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배신의 칼날에 깊게 베었던 제 상처에 처음으로 약이 발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 망가지지 않게 막아주신 거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다. 대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제대로 살아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도 가장 믿었던 친구도 날 배신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진짜 귀인을 만났다. 내 인생을 다시 세워준 사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배신으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귀인의 한마디로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눈앞의 화려함에만 속지 않겠다고.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주겠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의 배신, 평생 친구의 뒤통수, 그리고 뜻밖의 손을 내밀어준 단 한 사람, 귀인. 인생은 언제든 흔들리고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귀인이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인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운명의 문을 열게 될지 기대해주세요.